지금부터는 50쪽부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예상 문제. 그래서 여기 문제가 약 한 100 문제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런 예상 문제들이기 때문에 또는 뭐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 보통 뭐 이렇게 시험에 잘 출제되는 수준의 문제를 실어놨기 때문에 꼭 풀어보시고 꼭 내 걸로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겠습니다. 1번. 보일러 법칙을 나타내는 식으로 오는 것은 뭐냐? 단 C는 일정한 상수를 나타낸다. 그렇습니다. 보일러 법칙은 뭡니까? 압력과 최적과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PV는 콘스탄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 답이 되겠고요. 그죠? 거기에 2번에 T분의 V는 C. 이거는 뭐예요? 샤르르 법칙 또는 괴리사기 법칙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번은 뭡니까? 보일 샤르르 법칙이 되겠죠. 그죠? T분의 BV는 콘스탄트하다. 여기서는 3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분자량이 16인 메탄에 대한 가스 상수는 몇 줄 퍼 킬로그램 K냐 그렇습니다. 몇 킬로줄이 아니고 줄 그렇으니까 단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량이 16 그렇으니까요. 자, CH4라고 하는 것은 메탄입니다. 그죠? 12 플러스 1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습니다. 1이고 4죠. 16이 되는 겁니다. 분자량은 16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의 가스 상수가 얼마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공부할 때 MR이 얼마라고요? 8.3 그랬죠. 그죠? 8.3 kJ per kmol K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R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R은 M분의 8.3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M이 얼마입니까? 여기서 16입니다. 16분의 8.3이다. 이렇게 계산되면은 0.519 kJ per kmol K가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줄로 물어봤으니까 다시 첨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19가 되겠다. 줄 per kmol 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부피가 일정한 공간 내에서 공기 10kg을 온도 2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가열하는 경우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약 몇 킬로줄이냐. 단 공기의 정적 비율은 0.7kJ per kg K이고 정압 비율은 1.0 kJ per kg K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가 항상 우리가 문제 풀 때 문제에 주어진 문제 속에 풀어나가는 방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어떤 조건들을 그걸 이용해가지고 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은 쉽게 풀어갈 수가 있고 그걸 못 찾으시는 분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면서 그 문제 속에 숨어 있는 제시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푸는 훈련을 자꾸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에 부피가 일정한 공간 그렇습니다. 부피가 일정하다 그렇습니까? 등적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등적 과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거기 보시니까 공기 10kg을 G가 10kg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 차가 몇 도가 되는 겁니까? 20도에서 100도 그렇으니까 100-20 하게 되니까 80도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정적 비율이 0.7 kJ per kg K다. 그 다음에 정압 비율이 1.0 kJ per kg K다. 자, 이런 조건일 때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 얼마냐 그렇습니다. 그죠? 내부 에너지 변화량. 자,
이거는 막 줄줄줄 나와야 됩니다. 일단 식이. dq는 du 플러스 pdv는 dh 마이너스 vdp. 요 식은 줄줄줄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 그거 못 나오면 계산 문제 풀기 어렵죠. 예. 그리고 기사시험에서 이 공식 모르면은 굉장히 점수 따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요 공식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조건이 부피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등적 과정이라는 얘기죠. 이게 등적 과정이라는 얘기는 V1은 V2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dV가 뭐라는 얘기예요?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등적이니까 dV가 제로가 돼야 되겠죠. 최적의 변화량이 없으니까. 그럼 dQ는 뭐가 되는 겁니까? du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dQ는 du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CV dt가 되는 거죠. 왜? du는 CV dt고 dh는 CP dt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중량이 또 10kg 나와 있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뭐만 곱해주면 됩니까? G값만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G값만 곱해주면서 CV dt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G값이 얼마예요? 10이고 CV가 얼마입니까? 0.7이다. 그 다음에 DT는 얼마예요? 100-20이다. 그럼 여기서 CP는 주어졌지만은 여기서 CV를 골라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DU가 CVDT인지 CPDT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DU가 CVDT니까 요 식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 식은 필요 없고 요걸 주어서 계산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요. 560kJ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답이 2번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4번 보시겠습니다. 델타 E는 Q는 CVDT가 의미하는 것 중에서 가장 타당한 설명은 뭐냐 그렇습니다. 단 E는 내부 에너지. 우리가 내부 에너지는 보통 U로 공부를 했는데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E를 내부 에너지다. 그러면 뭐 그렇게 내부 에너지로 빨리 바꿔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Q는 열량이고 CV는 정용 분자 연용량이다. 그러니까 이게 등적 비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등적 비열. 그 다음에 T는 절대온도다. 이랬습니다. 그죠? T는 절대온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거기에 델타 E가 Q가 CVDT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뭘 공부합니까? DU가 Q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DU가 Q란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등적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등적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등적 변화. 그래서 그때 DU가 CVDT다. DU는 CVDT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만 바뀐 거죠. 이렇게. 자, 내부 에너지는 뭐만의 함수다? 온도만의 함수다. 엔탈피는 온도만의 함수다. 앞선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부 에너지하고 엔탈피는 온도만의 함수다. 온도만의 함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답이 2번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온도만의 함수다. 그렇습니다. 내부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뿐만 아니고 엔탈피도 온도만의 함수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2번 답이 되겠습니다. 5번 탱크 내에 900kPa의 공기 20kg이 충전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공기 1kg을 뺄 때에 탱크 내 공기 온도가 일정하다면 자, 여기서도 또 조건이 나와 있죠. 공기 온도가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하다. 무슨 변화입니까? 등온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온도가 일정하다면 탱크 내 공기 압력은 몇 kPa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탱크 내에서 공기 20kg 있는 상태에서 1kg을 빼냈으니까 나중에 몇 킬로가 되는 겁니까? 19kg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P2 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900kPa 들어있고 그 다음에 20kg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뭐예요? 1kg을 빼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1kg을 빼낸 겁니다. 그러니까 P1은 900kPa이고 그 다음에 G1이 20kg이고 그 다음에 용기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전부 다 등적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등온 겸 등적이 되겠습니다. 그죠? 등온, 등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T1은 T2가 되는 것이고 V1은 V2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G2는 뭐입니까? G2는 아까 1kg이 빠져나갔다 했으니까 19kg 되겠죠? 이렇게. 이럴 때에 P2 값이 얼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완전가스의 상태 방정식 보시겠습니다. 완전가스 상태 방정식은 어떻게 합니까? PV는 GRT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제1과정에서는 G1, R, T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V1이라는 게 뭡니까? V1은 P1분의 G1, RT1이 되겠다. 자, P1이 얼마입니까? 900이고 G1이 얼마예요? 20kg이고 그죠? R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T1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일식에다 놓는 겁니다. 두 번째, P2V2는 G2RT2가 되는 겁니다. 그죠? V2는 어떻게 합니까? P2분의 G2RT2 이렇게 되겠죠. 자, P2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이제 P2를 구하는 거니까, 그죠? P2. G2는 아까 얼마라 했습니까? 20kg에서 얼마가 빠져나갔다 그랬나요? 1kg가 빠져나갔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19kg 되겠죠. 그죠? 19 곱하기 R. 이 기체의 R은 여기 R하고 이거 R하고 같은 R입니다. 그죠? 예, 기체 상수는 똑같겠죠. 곱하기 T2가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등온하고 뭐가 일어납니까? 등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등적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V1하고 뭐가 같습니까? V2가 같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하고 이 값이 같은 겁니다. 따라서 이 식에 1식하고 2식 중에서 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럼 요 식하고 요 식하고 같기 때문에 900분의 2식 곱하기 RT1하고 P2분의 19 곱하기 RT2하고 어떻게 됩니까? 같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이 RT1하고 RT2 전부 다 없어지겠죠. 그렇죠? R도 같은 R이고 T1, T2 같습니다. 왜? 등온 변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다 된 겁니다. P2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20분의 900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19가 되겠죠.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55kPa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5번 같은 경우는요. 5번 같은 경우는 요즘 출제가 많이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니까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잠깐 연습하셔가지고 훈련을 잠깐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6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절대온도 T, 압력 P로 표시되는 단열 과정에 대한 식으로 올바른 것은 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K는 CV분의 CP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열 과정에서의 공식 것이 보시면 T1분의 T2는
어떻게 됩니까? V2분의 V1의 K-1은 P1분의 P2에 뭐가 되는 겁니까? K분의 K-1 이 시간입니까? 예. 그래서 이거하고 이제 끌어냅니다. 이렇게 T1분의 T2는 P1분의 P2에 K분의 K-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지금 뭐냐면요. 뭐 곱하기 뭐는 압력, 온도와 압력과의 곱이 컨스턴트하다고 이렇게 나타내는 식으로 만들어 주려면 어떤 곱이 형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곱하면 T1, T2가 되니까 안 되잖아요. 요건 P1, T2가 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T1이면 여기도 P1이 돼야 T1 곱하기 P1이 되겠죠. 그래야 크로스로 다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T1분의 T2는 이렇게 됩니다. 예. 요게 이제 같이 뒤바뀌어야 되겠죠. P2분의 P1이 되었을 때에 P2분의 P1이 됐을 때 요 지수가 K분의 K-1이 1-K가 되면 같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런 게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디젤 엔진 쪽에 효율 계산할 때도 이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수가 요 안에가 바뀌면은 요게 뒤바뀌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3분의 2에 2분의 3 같으면은 요거는 2분의 3에 2분의 마이너스 3 이게 같은 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공식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는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예. 어떻게 정리된 겁니까? 이제 하나씩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T1 곱하기 P1의 K의 1-K하고 요거 곱한 거 T2의 P2의 K분의 1-K한 거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T1, P1의 K분의 1-K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바로 TP의 K의 1-K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된다? 컨스탄트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답이 4번 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수에 관계되는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요거 몇 번 이렇게 증방 설명해야 되는 이걸 가지고 자꾸만 계산을 하면서 반복을 하셔야 이게 아마 하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6번은 그렇게 푸시고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 다음 중에서 이상기체의 등원 과정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것은 뭐냐 그렇습니다. 등원 과정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뭐냐 그렇습니다. 예. 그럼 등원 과정에서는 뭐랬습니까? 내부 에너지 뭡니까? 제로다. 또 엔탈피 변화도 제로다. 왜? 내부 에너지는 등원 변화니까 CVDT가 되겠죠. DU는. 그 다음 DH는 어떻게 됩니까? CPDT. DT가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제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 변화는 전부 다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거 4번 답이 되겠죠. DU는 제로다. 델타 U는 제로다. 4번 답이 되겠습니다. 예. 자, 8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이상기체를 가역 단열 과정으로 압축하여 압력이 P1에서 P2로 변화했다. 압축 후에 온도를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습니다. 단 T1은 초기 상태고 T2는 최종 상태, K는 BLB를 나타낸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1번, 2번 뭐 이렇게 지수가 쭉 나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헷갈립니다. 예, 헷갈리는데 자, 거기 보시면 우리가 T1분의 T2는 P1분의 P2의 K분의 K-1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T2는 넘어가면은 T1 곱하기 P1분의 P2의 K분의 K-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요게 지수가 뒤바뀌면은 위에 있는
요 밑에 분모 분자가 뒤바뀌면 위에 있는 지수도 부호를 바꿔주면은 값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P1분의 P2는 P2분의 P1 K분의 이거 바꿔주면은 1-K 이렇게 해도 값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어에 관계되는 답이 1번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9번에 혼합기체의 전체 압력은 혼합전의 각 기체의 분압의 합과 같다. 분압의 합 같은 거는 무조건 돌턴의 법칙입니다. 돌턴의 법칙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아보가드로 법칙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뉴턴의 법칙, 스테반 볼츠만의 법칙, 요거는